특히 이제 100% 실사, 이제 실사로 직접 촬영을 한 영화들이 몇몇이 있어요. 나머지 뭐 컴퓨터 그래픽에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이런 영화 말고 탑건 1편이나 뭐 프랑스에서 만든 뭐 마하 2.6 같은 이런 영화들은 100% 실사 촬영을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그에 관련된 교재로 쓰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자료가 되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이제 강의 소재로 사용을 하면서 비행기도 설명을 하고 원리도 설명을 하고 뭐 역학적인 설명도 하고 뭐 기계 관련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되니까 아주 재미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차피 이제 기계 관련된 혹은 항공 관련된 이제 직업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한 입장이니까 비행기가 나오는 영화는 무조건 열심히 이제 교재다 생각하고 보시고 기계 관련된 영화인데 과도하게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갔다 이런 건 좀 지양을 하되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렇게 기계에 충실한 영화가 만들어지진 않아서 딱히 추천할 영화는 없고 외국 영화 위주로 많이 보시고 그 추천할 영화는 Fast and Furious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분노의 질주? 애니메이션 중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플레인. 그러니까 카가 1, 2, 3편이 있고 플레인이 1편, 2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5편인데 요거 아주 좋은 교재예요. 다른 건 안 봐도 된다. 그러면 요 5개, 이 5개는 꼭 봐라. 나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이건 나는 플레인, 카 뭐 이런 거 뭐 수십 번 봐가지고 뭐 대사까지 외울 정도니까 지금 내가 봐도 재밌어요. 그거 너무 잘 만들어진 영화야.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들여다보면 정말 그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비행기 쪽이니까 플레인 1편, 2편 이거는 꼭 추천을 합니다. 트립이라는 단어의 이제 원래 뜻은 일상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규범이나 정해진 규율 안에서 벗어난다. 내가 해야 하는 그 루틴 내지는 듀리 그 안에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이 트립. 그러니까 사람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딘가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즉 이 현재 시점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트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걸 기계 입장으로 들여다보면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기계 입장에서 그 상황이 벗어난 즉 정해진 루틴을 벗어나는 상황 그런 상황이 트립이고 그 트립으로 보통 기계가 손상이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트립 회로를 통해서 회로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게 이제 회로를 보호한다라는 개념도 있고 보통은 그 조사했던 자료처럼 전류의 양을 감지해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특정 회로에 정해진 이상의 전류가 가해질 때 과부하가 걸리고 그로 인해서 뭐 모터든지 시스템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일 때 회로를 아예 차단을 해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로. 이건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됐을 때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일반 정비사들이나 엔지니어들도 이 회로를 물론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비사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이런 보회로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뭐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 이제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모터도 이제 굉장히 큰 동력을 만들어내는 모터 그런 경우에 일정 듀리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분에 혹은 뭐 10분에 뭐 1시간에 뭐 몇 회 사용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사이클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사용을 했다. 뭐 일정 전류 이상 값을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과열이 된다든지 과부가 걸린다든지 그래서 아예 모터가 손상이 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거기에 그런 회로를 집어넣어서 일시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생활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뭔가 기계를 작동하다가 꼭 갑자기 얘가 작동이 안 돼. 그럴 때 그냥 놔두면 다시 원래대로 되는 경우 아니면
전원 플러그를 뽑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꽂으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그런 회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건 1차 전지라고 하고, 2차 전지라고 하는 걸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2차 전지는 다시 재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배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종류가 많이 나뉘고, 사용 전압이나 전류의 양, 그 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근데 이 팩을 작게 만들 수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패키지로 만든 게 이제 뭐 에어팟,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손톱만하게, 손톱보다 더 작죠. 아주 작은 배터리로 만들어서 이제 에어팟에 집어넣는 거고, 좀 큰 사이즈로 얘기하면 자동차 배터리 혹시 본 적 있어요? 손가락만한 거, 그런 게 있고, 손가락보다 좀 더 가는 거가 있고, 그쵸? 그 건전지인 건가요? 건전지, 일반적으로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건전지. 네네. 건전지인데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게 있고, 좀 더 가는 게 있고, 네.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쵸? 네. 종류는 여러 가지죠. 자, 이 배터리들이, 이건 다 1차 전지인데, 네. 이게 전압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요거부터 요 사이즈,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것들이 쭉쭉쭉 더 있죠. 그래서 뭐 D 사이즈까지 있는데, 그러면 D 사이즈면 이렇게 한 주먹으로 잡기도 힘들 정도로 두껍게 생긴 거, 그거 다 1.5V예요. 요거는 다 한 종류다, 크기만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같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압이 다 같아요. 근데 크기가 다른 건 용량이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전동 킥보드 타봤어요? 네. 그게 한 40V 정도 돼요. 40에서 45V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그런 팩을 만들어서 10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쵸, 40몇 볼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발판 밑에 있는 배터리가 그 정도 전압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걸 뭐 수백 개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게 전기 자동차예요. 그건 뭐 몇백 볼트, 400에서 600 볼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아무래도 자동차는 무게가 무겁고 고속으로 달려야 하니까 전력 양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렇지. 전류가 흐르는 물체. 그러면 부도체는 안 흐르는 물체. 반도체는?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그렇지. 맞아요. 필요에 따라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성질을 제어할 수 있는 물체. 그래서 반도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세미지, 하프가 아니지. 세미컨덕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는 반도체 원리까지 설명은 오늘 못하고, 그래서 반도체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고 반대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만들어진,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다이오드 두 개를 붙여서 또 만든 게 트랜지스터라는 물건이 또 있어요. 트랜지스터는 들어봤죠? 네. 그 과거에 뭐 라디오나 TV 이런 것들이 진공관일 때 시절에, 그 당시에는 라디오 하나가 뭐 책상만 했으니까 막 엄청나게 컸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반도체가 나오면서, 트랜지스터라는 물건이 나오면서 다 줄여서 지금은 뭐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기계가 달라졌죠. 이제 철을 거의 안 써요. 합금, 알루미늄 소재의 합금,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합금 소재를 많이 쓰거나, 요즘 컴포짓이라 그래가지고 뭐 복합 소재 이런 거 많이 쓰죠. 화학섬유도 많이 쓰고, 뭐 탄소섬유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일단은 외피 자체가 금속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이것도 기계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금속이 아니잖아, 이제. 여기 금속이 별로 없어요. 많이 안 들었어, 이 안에. 그럼 이거를, 기계를 요즘엔 이해하려면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는데,